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죄송한데 이거를 시간을 미리 재놓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여건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이 패밀리 러랑 그 다음 뭐죠? Secure Transaction이죠. 그 다음에가 뭐였죠? 그 Federal이고 그 다음에가 will이었잖아요. 그쵸? Descendant Estate 똑같이 will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꼭 여러분이 쓰셔야 될 거, 어떤 거는 꼭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이런 게 되게 좀 잘 나타난 거, 좀 그런 좀 티피컬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썰 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즘 경향인데, 왜냐면 좀 딱 떨어지게 안 나오고 뭉뚱그려서 나옴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게 변호사로서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좀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시간 내에 잘 하실 수 있느냐, 그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티피컬한 거. 그래서 오늘 문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쏟아내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꼭 재놓고 이거를 풀으셨으면 정말 되게 많이 이익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요. 네,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저번에 한 것처럼 이제 똑같이 이슈 포인트하고 몇 %가 할당되었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보셨었는지 그걸 스스로 이제 채점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그렇게 안 하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이 앞으로 에세이를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은 2시간이지만 옛날 우리가 했던 2시간하고 이게 농도가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리 하시고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뭐 그렇게 하죠.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재놓으셨으면 먼저 하셨어야 될 게 패밀리 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2시간 정도 더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내가 시간 안배를 했고 어디에 치중을 했고 뭐를 빠뜨렸고 이런 게 짝짝짝짝 이제 나오면 여러분 이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패밀리 러를 먼저 보면요. 여기서는 좀 관건이 됐던 게 그거였어요. 1번, 2번, 3번 우선 퍼센테이지를 먼저 좀 따져보면요. 1번, 2번, 3번 안에 서비슈들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1번 40%, 2번이 25%, 3번이 35%였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있다는 거는 중요도 뭐 이슈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슈 어려웠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는 1, 2, 3이잖아요. 근데 딱딱딱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큰 이슈만 잡아주셨어도 이렇게 잘 풀어주셨어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이 Does the state A have a jurisdiction to over the custody? grandparents. 이 문제 자체만 봐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솔직히 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스테이트 A가 이 딸에 대한 커스터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할권, jurisdiction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지만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커스터디 하면은 바로 뭐 급할 때 튀어나오는 게 뭐 best interest of child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아니었죠. 그쵸? 이거 홈스테이 문제죠. 홈스테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40%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홈스테이만 써줘야 되는 게 아니라 홈스테이의 정의가 무엇이며 여러분 이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홈스테이 정의가 무엇이며 이 아이가 스테이트 이쪽 A일 거예요. 이 스테이트이 홈스테이트인가 아닌가. 그러면 홈스테이트였을 때 뭐 어떻고 홈스테이트 아니었을 때 그 그랜드페런트죠. 그랜드페런트한테 어떻게 커스터디나 이런 비지테이션 이런 게 주어지느냐. 관건은 그런 거죠. 홈스테이트의 정의를 써주셨으면 포인트 가고요. 홈스테이트 아닐 때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지 커스터디 뭐 이런 게 권리가 주어지는지 그걸 여러분이 어널리시스 해주시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이 하셨어야 되는 거는 아울러는 딱 어머나 어떻게 아울러는 딱 잡으시고요. 됐다. 네, 아울러는 잡으시고요. 홈스테이신지 아닌지 홈스테이 정의, 홈스테이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홈스테이시 여기서 솔직히 아니죠. 홈스테이시 아니었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이 아이의 커스터디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룰은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는 그 룰 안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어플리케이션 이 하는 적용 과정을 여러분이 안 하시고 바로 가시면요. 바로 절대로 이렇게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지만요.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나오는데 답은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되게 막 많이 풀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답을 달달달달 외우고 갔으니까 적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남은 시간 너무 좀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많이 써보시면 써보실수록 편안해지시고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좀 같이 읽고 막 그러면 좋은데 뭐 지금 그러지는 못하니까요. 먼저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좀 써주셨어야 되냐면요. 우선 좀 읽어볼게요. State A has a jurisdiction because no state is daughter's home state. home state이 아니래요. Daughter and the mom both have a significant connection with the state A and the substantial evidence is available in the state A regarding daughter's care. 이 룰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스테이트 A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있어요. 홈 스테이트의 정의에 대해서. 죄송해요. 자꾸 헛소리 나오는데. 홈 스테이트라는 거 여러분 이거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홈 스테이트 is the state where the child has lived with their parents at least 얼마죠? 6 months죠. 그쵸? Right before the proceeding. 그쵸? 요거인데 이 홈스테이실 때만 그 jurisdiction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또 써주셔야 될 게 결론은 여기서 홈스테이시 아니죠. 홈스테이시 아닐 때는 어떻게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룰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없으실 수도 있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면요. 저는 지금 강의를 지금 이거 보고 하고 있어요. 뒤에 포인트 시트요. 이거 되게 좋은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if this state is the home state of the child on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r was 죄송해요. 하나 더 할게요. home state이 이거거나 2번이 was 뭐였죠? Was the home state of the child within 6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and 예,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왔네요. And 그 다음에 child is absent from the state but parents or the person still lives, continue to live. 이거죠.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 홈스테이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쵸? 그게 아니면은 at least 6개월 전에 얘가 살았었고 was죠. 그쵸? 살았었고 플러스 이게 and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and 이 아이는 지금 absent 하지만 뭐죠? one parent, at least one parent가 continue to live 거기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이게 홈스테이트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여러분이 써주셔야 될 게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홈스테이 그냥 애가 살고 있으니까 도미사일 하니까 그거거나 or 아니면은 얘가 was 살았었는데 언제 살았었냐면은 right before the proceeding 그 6 consecutive month and 여기서 and가 되게 중요하죠. and 근데 now he's absent but the one parent lives still lives there.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말로 쏟아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아웃라인이 홈스테이실 때가 live 산다 or 두 번째는 안 산다 no living but 뭐 one parent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쏟아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플라인을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이 아이는 지금 버스 티켓 가지고 갑자기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죠? 도망가 버려서 근데 이 타임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아이가요 6개월도 채 살지 않고 여기가 6개월이라고 하면은 6개월도 채 살지 않고 지금 도망가 버렸죠. 할머니한테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지금 6 consecutive months도 거의 산 거 아니죠. 이것도 만족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얘가 absent 하는데 one parent가 거기 사는 거 그것도 아니죠. 그쵸?
이게 아닌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룰을 막 달달달 외우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면은 다른 주에 어떻게 지금 할머니 사는 주에 어떻게 주리스딕션을 가져야 되냐 이제 그거를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어떤 때 그런 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요. 룰이 이거 여러분 정리를 하셨겠지만 stay home over 6 months 그 child and at least one parent have a significant connection with this state other than mere physical presence.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주리스를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되게 significant 이게 term 알테요. significant connection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와 one parent가요. 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이 state A와 significant connection이 있고요. 두 번째 룰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게 바로 there's a substantial evidence that this state has evidence like custody, care 이런 게 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제가 보장이라는 말은 나름대로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홈스테이시 아닌데 이 아이한테 이런 패티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할권을 주려면 significant evidence, connection, significant connection 그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주가 이 아이를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커스터디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커다란 룰이었어요. 이것만 쓰면은 거의 뭐 풀 크레딧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40%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얼마큼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쓰셨어야 되는 건 그거죠. 홈스테이의 정의와 홈스테이시 홈스테이신지 아닌지 여러분 적용하는 그런 거 그리고 홈스테이시 아닐 때 어떻게 주리스딕션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까지 그것만 여러분이 적어도 그걸 여러분이 써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을 볼게요. On the merit하고 may a court deny her petition if daughter testifies that she wants to live with the grandparent. 이 문제를 보고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그래서 놓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근데요. 질문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이 court가 deny 할 수 있냐 없냐. may잖아요. 그렇죠? may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 썰 푸신다는 이런 개념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떤 거? if child testify. child가 testify 한다는 건요. 이 child의 opinion이 얼마만큼의 웨이시 있냐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중요 이슈도 룰도 아니에요. 이건 바로 썰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걸 보셨을 때 항상 우리가 많이 배우는 best interest of child 있잖아요. 요거를 외우긴 외웠는데 막상 적용을 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몰라요. 근데 이 아이의 의견이 한마디로 이 아이가 testify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좋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콜트는 그거를 무시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텅버버 알트로 쓰셔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아웃라인은 best interest of child라고 할게요. 여기는 목록 한 번씩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써주셔야 될 거는 아이의 opinion can be important but is not determinative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딱 이 정도만 쓰셔도 요거는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 질문이 뭔지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가 테스티파이 했는데 그러면은 바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베스트 인터넷 좀 차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테스티파이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패밀리 러를 공부해 보면 아이들의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나이나 파이낸셜 부모님 파이낸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totality of circumstance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 거는 이건 court discretion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결론은 court can deny grandparents custody petition 이렇게 썰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만 쓰셨을 때 길게 안 쓰셔도 되는 거죠. 25%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 하셨는지 좀 보시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Is a state a statute? 이거 또 질문 이제 잘 분석해 주시면은
스테이트 A 스태츄시 컨스티튜션 한이에요. 근데 어떤 스테이트 A냐면은 스태츄시냐면은 authorizing the award of custody to grandparents. grandparents한테 커스터디를 award 주는 걸 authorize 하는 이 statute. 그럼 여러분 statute로 가야 되겠죠. 이 스태츄시 컨스티튜션 하냐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썰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경향이 요거랑 아까 이제 페더럴도 나올 텐데 둘 다 썰 푸는 문제거든요. 이번 2014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고 포인트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왜 컨스티튜션을 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좀 하셔야겠죠. 그죠? 왜 컨스티튜션을 하냐고 물어보냐면 우선 그 문제에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에서 그 마지막 그 문단에 그 긴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뭐 1, 2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잠깐 보면은 When the court finds that the child has been abandoned or one of the child parents has died and award of custody to the petitioner grandparents serves the child's best interest.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왜 부모의 정답은 이거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부모의 상황, 의견 이거에 왜 weight을 안 두냐는 거죠. 그러므로 it is unconstitutional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35%예요. 그러니까 어떤 term of art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커스터디나 비지테이션 이런 거 같이 가죠, 그렇죠?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아이들의 커스터디 비지테이션 문제는 best interest of child인데요. 여기서 또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부모의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based on the court discretion the custody is decid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unconstitutional 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의심을 하시면은 이 스태츄시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의 상황을 고려 안 했다는 거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론 답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도 아마 점수는 갔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그쵸? 다른 썰을 푸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정답을 보시면은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 이거는 best interest of child 이 개념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므로 it is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unconstitutiona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번 문제만 되게 테크니컬하게 홈스테이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분석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40% 갔는데 2번, 3번 문제는 완전 커스터디, best interest of child 가지고 썰을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네. 홈스테이트 저는 홈스테이트가 스테이트 A에 있다고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그 홈스테이트 정의가 네. 일단 우선 A가 그 부모하고 같이 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네. 살고 네. 그다음에 그뭐 substantial evidence 까지는 그렇게 6개월 동안 네. 컨스티튜티브하게 산 그 주가 바로 홈스테이트다. 맞죠? 그런데 지금 그게 스테이트 A가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네. 왜냐면 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얘가 몇 달 전에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트 B는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아니 차일드 커스티 커맨스먼트가 시작되기 전 연속적으로 6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이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B는 안 되지, 그러니까. 스테이트 A. A. 어? 그러니까는 기준이요. 스테이트 A에서 봤을 때 프로시딩 하기 전에 이 A에서 지금 B를 A에 산 게 여기서 봤을 때 A에 산 게 지금 6개월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맞나요? B에서 산 게 6개월이 안 되죠. 그렇죠. B에서 산 게 6개월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B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6개월 동안 컨세큐티브하게 산 주가 일단은 B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A는 근데 지금 패티션 한 게 B가 아니라 이게 스테이트 아니, 스테이트 A. 그 스테이트 A에서 했는데 네.
그러면 스테이트 A에서 볼 때 네. 지금 몇 달 전에는 스테이트 B로 하긴 했지만 네. 그 하여튼 그 소송 시작하기 전에 네.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6개월 동안은 산 적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스테이트 B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네네네네네. 하여튼 최근에 네. 6개월 동안은 살았잖아요. 스테이트 A에서 네네네네네. 부모하고 저거나 그 엄마하고 같이. 네. 아니죠. 그 팩트를 보시면 네 번째 팩트 보면 마음의 도로 무브드 어파트먼트 디어 그랜드 페어런트 스테이트 A, 스테이트 A에 있는 그 그랜드 페어런트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트 A로 최근에 이사한 거지. 스테이트 A 6개월 살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죠? 어디가? 그게 스테이트 A에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 스테이트 A에 살았죠. 15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죠. 스테이트 A하고 근데 있거든요. 홈스테이, the state in which 게다가 the children has 몇달 resided 전에야 for. 이제 스테이트 Six B로서 months. 스텝에 has resided for. 그랬고 아, 근데 변호사님 이거 같아요. 그 여기 프로시딩이 되기 6개월 요 안에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홈스테이트 자격가치를 주가 얼마나?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어떤 과목이더라. 어떤 과목에도 이 컨세큐티브 이게 나왔는데 아 뉴욕에서 이게 나왔을 거예요. 뉴욕에서. 컨세큐티브인데 6개월이. 네네네네네. 저 프라이어 투 프리스팅 그게 바로 네. 이미디어티 프라이어 투 뭐 그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송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 주에서 6개월 동안 그 계속해서 살았느냐. 네, 그걸 맞아요. 먼저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스테이트 B는 아니고 그렇죠. 스테이트 A에서 볼 때도 그걸 절차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산 주는 스테이트 A밖에 없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살지 않았어요 여기에. 연속적으로 6개월. 연속적으로 6개월 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왔다 갔다 했잖아요. 4개월, 그러니까는 여기가 6개월이라고 치면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4개월 있다 다시 엄마한테 도망갔어요. 스테이트 A로. 그러면 스테이트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right before the proceeding 하면 6개월이라는 first consecutive가 있냐고 받는 입장에서는 6개월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B에서 4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다시 B로 도망갔어요. 맞는데. 그러면은 A의 consecutive 입장에서는 끊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6개월 이상 살았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 전에 살았지만 이 기준은 이제 그 proceeding 기준은 요 proceeding이 돼야 돼요. 기준은 요 proceeding에서 봤을 때 여기가 끊겨요 지금. 끊겨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끊기는 거죠. 여기가 끊기는 거죠.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6개월 그렇죠. 동안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있잖아요. 그거요. Before commencement proceeding 전에 6개월. 조금씩 그러니까 그 뜻이 네. 그 연속으로 6개월. 바로 그냥 그 소송하기 할 때까지 계속 여기까지 계속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네. 네. 연속으로. 그래서 스테이트 A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우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 걸 그때까지 상주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스테이트 A가 홈 스테이트라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되게 웃기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지 이제 무슨 소송은 관할권이 생기는 거니까 홈스테이트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주리스딕션 따질 때 네. 워즈 홈스테이스도 따지거든요. 네. 워즈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워즈 Not home state anymore. 그때는 이제 저거 따지면 저런 식으로 따지면 무조건 다 홈스테이트라고 하면 네. 주리스딕션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지. 워즈 홈스테이트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was home state이지만 A was home state. 근데 A에 I는 안 살고요. 안 살고 I는 지금 도망왔지만 우리 케이스에서는 아예 안 살고 플러스 엄마 또는 아빠가 살아야 돼요, 여기.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엄마 또는 아빠가 살면은 그건 또 홈스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개 significant evidence, 네, significant evidence and significant connection. 두 번째는 significant evidence about the financial support or custody in the state A. 그렇죠? 그게 만족시키면 jurisdiction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쫙 써셔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예. 복잡하게 그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거를 쏟아내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외우는 것도 헷갈린데 이거를 이 아이한테 적용시키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말하면서 막 더듬잖아요. 힘들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네. 29쪽 답에 보면 네. 25%에 보면 그뭐 not determinate 이거 맞고 네. may thus deny grandparents custody
petition하고 네. over the express opposition of door라는 게 이게 도로의 명시적인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죄송해요. 어디예요? 29쪽. 네, 29쪽? 아, 여기 답이요? 코트 어디? 메이드 그랜드페런트의 커스터디 피티션을 부인할 수 있다. 네. over? 명시적인 도로의 opposition에도 그렇죠. 불구하고라고 해석해야죠. 불구하고. 그렇죠. over.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아, over가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deny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네. 그 우리 3번 그 위헌 해석을 함에 있어서 네. 지금 법률은 지금 보면은 그 on award of custody 2번 보면 to the petitioner grandparents 네. serves the child best intere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petitioner인 grandparents에게 커스터디를 주는 것은 네. 아이의 베스트 인트리스트에 serve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아이의 베스트 인트리스트에 serve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위헌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베스트 차일드의 베스트 인트리스트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위헌적이라는 그쵸. 얘기는 네. 그럼 이걸 그러면은 그 페어런츠의 어떤 그 권한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그게 위헌. 페어런츠만 고려했을 때는 그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부모의 어떤 그 결정권까지 모두 포함해서 아이의 베스트 인트리스트를 설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이 아이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게 헌법이잖아요. 컨스티튜션인데 지금 이 조항 A, B, 1, 2는요. 어디 부모한테 어떤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그러면은 그거 베스트를 뽑아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를 뽑아내려면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런트의 오피니언일 텐데 여긴 유난히 페런트 오피니언이 없고 뭐 이런 게밖에 없다는 거죠. 안 준다는 규정은 없고 네. 요두 1과 2의 규정을 충족할 때 네. 그랜드페런트에게 차일드 커스티를 준다 이렇게 스태츄가 돼 있거든요. 1번은 차일드가 뭐 어벤전되고 차일드 페런트가 죽었거나 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피티션 그랜드페런트에게 차일드 커스티 주는 게 이게 베스트 인트리스트에 설브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 조항 자체도 되게 베이그해요. 베이그하고 오버브로드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써 풀어주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래도 돼요. 해석하는 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돼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부모의 상황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거는 설을 풀으라는 말이지 이거 꼭 부모의 얘기를 안 써도 저는 컨스티튜션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적어도 일리노이는요. 이런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썰풀 MPT 아니에요? 네? MPT가 썰풀 아니에요. 이번에 시간이 없다니까 슬픈 시간이. 룰을 정확히 알아야 돼. 썰을 푸는 건요. 이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관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딱 이게 안 떨어지는 답이다. 그럴 수도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컨셉 하나 잡으셔가지고 어널라이즈를 잘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요즘 자꾸 나오니까 컨스티튜셔널 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스티튜션을 하게 했다면요? 컨스티튜션 왜요? 변호사님 왜요? 왜요? 왜냐? 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 법률이 네. 부모의 어떤 그 결정권, 네. 아이 베스트 인트리스트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네. 이 차일드 베스트 인트리스트를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페런트를 뽑아내신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부모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고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합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보기에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합헌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헌인 이유. 아니 우선 그 부모가 그 애를 기르는 것은 그 펀더멘털 라이트가 맞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그냥 그 일단 하여튼 그런 펀더멘털 라이트가 정말 듀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 이 케이스에서 봐야 되는데 이 그렇죠.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왜냐? 이 마크 작정 스텝 때도 따라가지고 스텝 때 따라서 네. A의 이해관계에는 관계없이 네. A 그 위시에는 상관없이 스텝을 따라가지고 네. 모든 그 관계를 단절시켜서 네. 단절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거는 그 부모의 그런 그 펀더멘털 라이트이 네. 부정될 수도 있다. 네. 컴페니 오케이. 가먼트 인트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호사님이 펀더멘털 라이트다, 패밀리가 펀더멘털 라이트다, 거기 크레딧을 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페런츠에, 근데 보세요, 문제가 A statute constitutional 그랬어요. 이거는 이 법조항이 constitutional 물어보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케이스랑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금 펀더멘털 얘기를. 미니멈 컨택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예, 여기서는 미니멈 컨택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미니멈 컨택은 주리스딕션의 문제이지 주리스딕션에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장님 이거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쓰면 틀리는 거야. 그거에 있을 때 한번 틀려봐야지 이제 가서 맞는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Secure Transaction 넘어갈게요. Secure Transaction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 많은 이슈를 30분 안에 어떻게 잘 쏟아내셨어요, 변호사님? 어땠어요? 시간 부족하지 않았어요? Secure Transaction? 몰라 하여튼 30분씩 그냥 생각이 안 볼게요. 나고 애를 엄청 썼어요. 애를 엄청 쓰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30분 안에 쓰신 거예요? 와우. 매우 중요한 내용 잘 봐. 내용은 지금 보니까 주면서 시켜주기.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진짜 30분 안에 맞는다고 쓰셨으면 되게 훌륭한 거세요. 왜냐면 여기는 이슈도 많고요. 그만큼 Secure Transaction에서 이렇게 그 Perfection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쓰셔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Perfected와 Unperfected가 싸우면은 Perfected가 이긴다. Perfect 그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얘기하셔야 될 거는 without knowledge, good faith 이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디파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죠. 이게 인벤토리인지, 이퀴먼트인지 아니면은 정말 뭐 컨슈머 굿인지 그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프라이어리티 문제면은 꼭 써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PMSI도 잠깐 나왔죠, 그렇죠? PMSI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주실 거. 근데 PMSI지만 여전히 unperfected 하면은 이건 super priority 가질 수가 없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세 개 가지고 프라이어리티 따지는 게 3번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딱 쌈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30분 만에 매니지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거 자체도 아직 학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쓰는 거 걱정 지금 하실 때가 아니죠. 그렇죠? 우선 학습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 Secure Transaction 문제에서 보시면요. 1번 문제가 바로 이건 다 33, 33, 33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페어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 34였어요. 그죠? 100을 채워야 되니까. 33, 33, 33이었어요. 그 말은 다 페어 게임. 아니는 다를까 봤더니 as between bank and customer. 뱅크와 customer에서 사이에 봤을 때 which has a superior claim to the bicycle sold to customer. 그쵸? 바이스클이 뭐냐면은 이 커스터머한테 솔드된 바이스클이죠. 그쵸? 바이스클. 그럼 이게 인벤토리인지 이게 이퀴먼트인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buyer status 뭐였는지 이 buyer status가 뭐였어? 이 사람이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그쵸? 이 사람이 나와버리면은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될 게 있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지금 어태치먼트 하는 거 따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어태치먼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쓸 게 있죠. VCR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파일링 함으로써 퍼펙트 했는지 요거를 의식해 주셔야 되죠. 그쵸? 왜냐면은 잘 나오는 팩트 패턴이 이 사람은 퍼펙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랑 싸웠을 때 진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뱅크가 있는데 이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이 사람한테 지는 이유가 이 바이어는 without knowledge도 없었고요. good faith였고. 근데 너무 좋은 뉴스가 여기 다 그렇다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바로 그러므로 얘가 이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써주셨어야 될 거예요. 그게 33%였어요. 그쵸? 여러분 솔직히 여기에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뱅크 맞나요? 뱅크 파일링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물건의
그 상태, 인벤토리인지 이퀴먼트인지, 이 컨슈머의 스테이터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므로 얘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 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는 그거죠. perfected와 unperfected 사이에는 perfected가 이기고, perfected한 사람인데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라 둘이 부딪히면은 he is free from security interest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러므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가 이긴다. 여기까지 써주시는 거죠. 그럼 이러면 풀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secure transaction은 썰을 푸는 거랑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아웃라인만 딱 잘 잡고 들어가면 예, 풀 크레딧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서 점수 좀 많이 갖고 들어가시면 다른 데서 점수 좀 낮아도 좋죠. 메이크업이 되죠. 그 2번을 보시면 누구랑 누구 사이냐면 이번에는 뱅크와 유틸리티죠. 그렇죠? Which has a superior claim to the used computer. 여러분 이제 똑같이 define 해주셔야 돼요. 이 뱅크의 스테이터스 얘는 perfected 한 사람이죠. 유틸리티 이 사람은 lien creditor죠. 그렇죠? lien creditor. 근데 요 사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물건이나 뭐 이런 게 뭐였죠? used computer죠. used computer. 얘랑 직접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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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관건이 지금 used computer예요. used computer를 지금 거래한 사람이 이 utility 이 사람하고 이 빚진 사람이 누구죠? student이요? 리사이클도 스튜던트하고 거의 아, 그래요? utility obtained. 아, 그 변호사님 이 말씀이시죠? 이 리사이클이랑 스튜던트랑 거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맞나요? 그쵸? 이 리사이클은 스튜던트한테 자전거 헌 거 줬고요. 그쵸? 스튜던트는 얘한테 컴퓨터를 줬어요. used computer. 그쵸? 그런데 그 사이에서 utility 이 사람은 lien creditor는 여전히 맞고요. 그러면 이 뱅크와 utility랑 싸웠을 때 그런 새로운 이슈가 있죠. 보통은 인벤토리냐, 인벤토리 after acquired 뭐 합해서 인벤토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security interest 추적하면 되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거죠. used computer죠. used computer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debtor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그 정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써주셔야 되죠. debtor의 입장에서 used computer는 뭐죠? equipment죠. 그럼 엄밀하게 따져서 이거는 equipment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룰을 공부했냐 안 했냐 바로 차이가 나죠. equipment인데 그죠? 얘가 지금 주고 받고 한 게 equipment인데 이 equipment를 사고 자시고 한 게 아니라 equipment는 그냥 어떤 물건을 준 대가로 받은 거죠. 돈같이 proceeds. 이걸 proceeds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너럴 룰은요. 인벤토리를 주고 proceeds를 받으면요. These proceeds are treated like inventory. 그 정확한 표현 아닌 것 같아요. The scope extends to the inventory scope extends to the proceeds.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벤토리를 팔아서 인벤토리를 거래를 해가지고 받은 proceeds는 이게 extends 인벤토리의 security interest scope에 들어간다.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인벤토리의 security interest를 먼저 perfect한 뱅크한테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 그게 결론이었죠. 네네.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수업은 안 배웠는데. 저한테 수업 시간에 배운 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랑 하신 건요. 요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제가 제가 고잉 오버로 다 하긴 했지만 너무 말이 빠르게 했잖아요. 정말로 문제를 우리가 요만큼밖에 안 푼 게 있어요. 그렇죠? 수업에 충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야. 근데 충실 안 하면은 이제 더 안 되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게 요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아트 충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아니라고. 마무리도 여러분이 다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뭐 한국의 무슨 변리사 시험이나 사법고시나 뭐 이런 시험들은 다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근데 이런 미국 변호사 이 시험은 그렇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붙으라고 하는 시험이죠. 일리노이는 640
몇 점이죠? 몇 점이든? 640. 특이한 시험이라고 이 문제 다지 말아야지. 근데 변변력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정리만 잘하시고 가시면 다 붙죠. 근데 정리를 잘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영어 때문에 타임 매니지먼트까지 해야 되니까 솔직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스 컴퓨터는 이퀴먼트로 본 사람은 점수 다 깎였고요. 이퀴먼트를 인벤토리 프로시즈를 봐가지고 인벤토리의 security interest의 그런 priority를 봤을 때 still bank has a priority over the utility, which is link creditor. 그렇죠? 그러면 3번 볼게요. among bank 3번이 33%인데 bank 그다음에 manufacture, utility 얘네 사이에서 봤을 때 which has a superior claim 이거 1, 2, 3, 4, 1, 2, 3번 다 priority 문제였죠. 그렇죠? which has a superior claim to the 100 bicycle helmet 새 거죠. 그렇죠? 헬멧이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다 디파인 해주시고요. 거기 크레딧이 다 하나씩 가고요. 이 바이스클 헬멧이 어떤 물건인지 인벤토리인지 이퀴먼트 그거 디파인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 꼭 여러분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이제 프라이오리티를 하려면 이게 3명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좀 쉽진 않죠. 그렇죠? 먼저 이 뱅크는 perfected attached creditor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manufacturer는 뭐죠? 굳이 그 define 하자면 그렇죠. 뭐 PMSI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여기는 PMSI가 관건이 아니죠. 그렇죠? unperfected creditor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utility는요? 유틸리티는 저지먼트 미연이죠. lien creditor죠. 그렇죠? lien creditor죠. 그러면 unperfected 얘는 생각할 거 없이 PMSA 얘기 안 해주셔도 됐고요. 생각할 거 없이 가장 나중이고 뱅크랑 유틸리티 봤을 때 perfected attached creditor랑 lien creditor 부딪히면요. 같은 물건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이기죠? 우리 그때 외웠던 게 얘가 이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가 이기고 뱅크가 이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manufacturer 각각 Y, 그쵸?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떨어졌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지금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결국은 2번하고 3번하고 그러면 뱅크하고 유틸리티는 같은 그 논리네요. 프로시드가 결국 인벤토리로 봐서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관건은 그거였죠. 유스드 컴퓨터를 이퀴먼트로 많이 봤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봤으면 결론은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왜냐면 뱅크가 그 파일링 한 거는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벤토리 프로시저로 봤기 때문에 still he has a priority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전형적인 정말 우리를 후달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죠.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점수 포인트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지만 제가 여기 주변에 사니까 빨리 코멘트 정신이 없어요. 그럴까요? 가끔씩 코멘트를 좀 파악하기도 힘든데 이거. 맞아요. 이게 문제 파악하기도 힘든데 이걸 쓴다는 거는 보기가 근데 주변 사람 되게 많이 썼어요. 모르니까 그냥 적은 거야. 일단 보니까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1번 문제가 바로 뱅커 커스터머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 없이. 소트 커스 잠깐만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onsumer has a superior claim to the bicycle. 네, 변호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첫 문장은 어떻게 썼냐면요. Buyer has a superior claim to the bicycle sold to. 이거가 결론이죠. 그렇죠? 끝. 너무 잘하셨고 점수 가고요. 두 번째가 generally 하고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얘가 prevails over perfected security interest. Even if perfected before the buyer, but 항상 general 룰은 현재로 써주셔야 되죠. 그죠? Goods from seller. Okay. Established when he buys. 그쵸?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define 해주셨어요. Okay. From the seller who deals in the selling the good. Even when he knows the existence. Okay. But he doesn't know. Okay. 큰 소리가 줘야 그냥 혼자. 근데 buyer 죄송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냥 buyer가 어떤 사람이 예, 왜냐면 이렇게 buyer in the original course of business가 누구라는 걸 이렇게 다 많이 써버리시면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보셔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그렇죠. 많이 쓰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 채점하시면 바로 그 말씀 해드리겠죠. 지금 buyer in the original course of business를 이렇게 4-5문장으로 그것도 복문으로 써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좋지만 10점 중에 1점밖에 안 가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buyer, 이 사람은 free from the security interest if he bought good faith and without knowledge. 그 한 문장이면 딱 됐어요. 그쵸. 그 한 문장이면 여러분 1분이면 쓰신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외웠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는 주 변호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1점밖에 안 갔고, 그쵸? 그 다음에 and generally. 잠깐 볼게요. after acquired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셨어요. after acquired는 is 그래서 the things that acquired 뭐 even the event may happen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것도 지금 2문장으로 쓰셨거든요. 길게. 이것도 이거 자체는 논점이 아니셨어요. 그쵸? 외들 나오고 또 과연 그렇게 주어놨잖아.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문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도 그렇게 해서 시비를 본 거 아닙니까? 잠깐만, 사장님. 이거는 선생님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사장님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사장님은 써지지 않았잖아. 내가 DC 시험 봤잖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심사한 사람 봤기 때문에 자격이 되잖아. 아우,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stop. 그래서 here. 그 다음에 바로 here로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 변호사님은 포인트를 안 잡고 buyer in the original course of business after acquired만 쓰고 바로 어플리케이션 갔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다 날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쓰셨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뱅크가 어태치 했고요. 파일링 했고요. 그러므로 he is a perfected creditor. 정리 끝. 그 다음에 customer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죠. customer, he is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rdinary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s the person who bought the things without knowledge, with good faith. 끝. 다예요. 이게 끝이고. Therefore, as for the priority between these two, because he perfected. 죄송합니다. Although he perfected first, because he is the buyer in the course of business, he has a priority over it. 끝. 그거예요. 그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 변호사님은 이 채점에서 되신 거죠,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지금 뱅크의 스테이러스도 안 썼고요. 커스터머의 스테이러스 썼는데 buyer in the original course of business 그것밖에 안 썼고요. 그쵸? 그 다음에 perfect, attachment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다 놓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크레딧이 거의 안 가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익숙하니까 바로 뭐가 넣었다, 뭐가 빠졌다가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주 변호사님 시간 재놓고 막 쓰시다 보니까는 아시는 것만 쓰신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것만.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엄연히 쓰시기 전에 딱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buyer, 죄송합니다. bank, customer, priority, 뱅크가 이긴다, customer. 여기다가 혼자 Y.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네. 그 뭐 룰을 좀 적는 면에 있어서 네. 그러면 뭐 언더더 무슨 룰이죠? 언더더하고 그럼 BIOC has priority over the 뭐 bank 네. secured interest. 그러면 이 언더더 뭐예요? 언더더 secured transaction 그러셔도 돼요. Under the law, under the common law, under the generally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뉴욕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리노이나 DC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generally, 근데 exceptionally 이런 식으로 general을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exception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채점이 금방 되는 거는 써주실 게 얼마 안 돼요. 30분 안에. 그러니까 그것만 써주셔야지 다른 거는 써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많이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점이 돼버리면 현재신데 많이 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10분만 쉬고요. 지금 두 문제 더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써봐야 된다니까. 맞아요.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안 쓰면 몰라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 100%